예, 이번 시간에 우리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본 공제는 앞 시간에 살펴봤고, 추가 공제 살펴보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가족 명세, 부양가족 명세 등록 실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소득 공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일 때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 설명드릴 때 중요한 이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추가 공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 판단이 잘못되면 추가 공제 자체가 잘못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장애인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인당 연 2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근데 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가 4,14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는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공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세대주일 때 연 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부녀자 공제는 조건이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 조건과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걸 분리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둘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조건, 위에 있는 조건 충족하면 공제, 위에 거 안 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밑에 거 공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한부모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경우에 자,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니까 부녀자 공제는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한부모 소득 공제는 배우자가 없으면 되니까 남자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성인 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한부모 소득 공제와 부녀자 공제, 특히 여성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모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4번을 적용한다. 큰 금액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가 둘 다 적용이 된다면 한부모 소득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한부모 소득 공제만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소득 공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요건이 충족되면 중복해서 적용이 되느냐는 건데, 중복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70 이상이고 장애가 있고 여성이다라고 하면, 남편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인 한 사람이 추가 공제의 4가지 중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3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본 공제는 어떻게 돼 있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죠. 근데 그 서로 간에는 중복될 여지가 없습니다. 없지만 추가 공제는 이렇게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장애인, 즉 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인데요. 자, 이 부분 보기 앞서서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장애인 공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훈청장이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런 서류들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장애인에 들어가는 부분이 동그라미 3번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취업, 취약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때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 부분은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참고 사항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장애인 증명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는 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과 구분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별도 장애인 증명서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만 별도로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그 소득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거고, 이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된다.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세대주 부양가족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부녀자 공제에서 그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있는 그러니까 세대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세대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서 세대주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여성 근로자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부모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과세 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3페이지에 보시면 본인이 경로우대 공제의 여부, 동그라미 4번인데 거주자 본인이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요건 충족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에 세대주가 아닌 여성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가 아닌 미혼 여성은 부녀자 세대 공주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애인에 대한 부분, 우리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번 보면,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 연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소득 금액이 없다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고 나이 제한이 없다. 생계 같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연 200만 원 장애인 공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자녀 세액 공제 적용할 때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으로서 20세 초과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직계 비속이라든가
그러니까 배우자 이런 경우에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고 했죠.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이 되면 나이가 20살이 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녀세액 공제가 되느냐는 건데 20세 초과되는 경우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 공제 중에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적용해줘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출 15%,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자, 교육비는 원래 기본적으로 본인 거는 전액이고요. 직계비속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300만 원, 900만 원 한도가 있었죠. 지출 금액에 한도가 있었지만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도 15%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총급의 3% 초과되는 의료비 중에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때 장애인과 관련되는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이 부분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원의 구성원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이 부분도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 경우에도 세대주 요건이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공제가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월세세액 공제, 월세세액 공제도 기본적으로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 요건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세법의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 5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세대주 요건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다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할 때 세대주 적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한 명당 연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일 때 30만 원 플러스 한 명당 30만 원씩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때 기본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자녀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직계비속과 자녀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이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는 거지만 자녀는 오로지 아들, 딸을 의미합니다. 아들, 딸 이외에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와 동급인 입양자, 위탁아동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7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참고사항에 있고요. 자,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은 거주자가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겁니다. 근데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건데 나눠서 공제 못 받습니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 자녀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자녀세액 공제고요. 그 다음에 출생이나 입양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 입양한 자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자,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죠. 기존에 자녀가 있을 때 입양을 했다면 이게 둘째 자녀냐 아니면 입양 순서로 첫째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본공제 대상자, 대상 자녀에 대해서 손자나 손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출산 입양세액공제 적용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출산 입양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첫째일 때 30만 원, 둘째일 때 50만 원, 셋째일 때 70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첫째, 둘째, 셋째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 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자녀가 30세인 자녀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늦둥이로 입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입양한 자녀는 둘째냐 첫째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가족의 자녀 순서, 전체 순서로 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가 됩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 사례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남, 차남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장애인 25세 있을 때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가능하고요. 차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기준으로 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자녀는 다음과 같을 때 출생 입양세액공제 어떻게 되느냐? 장남 30세 15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장녀 25세, 차남 17세, 차녀 0세인데 20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0세와 25세인 장남, 장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아닌 경우에 그러면 20년도에 출생한 자녀는 둘째냐 넷째냐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만 따지면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체 자녀 수로 따지면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출산 입양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전체 순서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넷째 자녀죠. 그러면 세 번째 이상일 때는 연 7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55페이지에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인사급여,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내용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에는 연말 관계, 성명, 그 다음에 내국,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나이,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 우대, 장애인, 자녀, 출산, 입양, 위탁관계 정보들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부양가족 명세는 기본공제 대상자와 그 다음에 추가공제,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까지 내용을 요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에 이렇게 부양가족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하겠지만 만약에 연말정산 때까지 이 내용을 등록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부양가족 명세는 연말정산 때 추가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 연말정산 때 등록하는 경우에는 우리 그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전체 사원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명세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탭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을 추가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등록하게 되면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등록한 부양가족은 우리 사원 등록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서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원 등록에 누락된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연말정산 때 추가로 등록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부양가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원 등록은 그 마감 후 2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2월을 하게 되면 전년도 자료가 2월이 돼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연계하지 않고 새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상단 부분에 보시면 F8번 부양가족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고자 하는 사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F8번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전년도 부양가족 명세를 불러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을 불러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러와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명세 탭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시면 연말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말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하단 부분에 중간 부분에 당구장 표시로 연말관계가 나와 있죠. 소득자 본인, 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나 입양자를 제외한 직계비속. 자녀나 입양자 제외한 직계비속은 결국에 뭡니까?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7번 수급자, 8번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인 자,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관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대부분은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나이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자, 기본공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공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공제 본인은 이제 본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소득자 본인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본인으로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연말관계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생기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2번 배우자, 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대상, 자녀 장려금 대상 뭐 해서 7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 공제로 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가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상단 부분 툴바에 보시면 F7 추가 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F7 추가 공제를 눌러 보시면 선택한 사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추가 공제를 자동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부모 또는 경로우대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을 쭉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 공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F7 추가 공제로 해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지 국가유공자나 중증 환자에 해당이 되는지 1, 2, 3번으로 장애인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공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상단 부분에서 기본공제부터 시작해서 출산, 입양, 위탁 관계를 전부 다 등록하고 나면 하단 부분에 기본공제 인원에서 본인, 배우자, 유무, 20세 이하는 몇 명이고 60세 이상은 몇 명이고 하는 인원수를 전부 다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3번에서 자녀 공제 인원도 같이 인원수를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기본공제 인원 옆에 보시면 세대주 구분이 나오죠. 백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해 달라라는 겁니다. 세대주인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공제되는 부분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58페이지 참고사항에 보시면 세대주 요건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이 세대주 여부를 정확하게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부양가족 명세에 대한 이론 파트와 우리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 탭 등록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